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헬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헬비티는 산업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두산헬비티 분석해드리면서 향후 시장 전망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강세였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전망까지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산업재 전망 도와드릴 거고 두산헬비티 전망 도와드리면서 조선주까지 같이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관련 영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초반부에 두산헬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이 보시면 이제 24년 11월부터 어떤 회원분이 81% 수익이 나셨다는 분이 계셨네요. 시장은 33% 났는데요. 이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다는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우리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시장이 좋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연초 대비 44% 올랐고 상해, 니케이, S&P 500 유럽까지 이 시장들은 평균 10%대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폭등하는 동안 특히 3, 4월 사이에 이제 제가 두산헬비티 매수하라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두산헬비티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멤버십 연장 결제 해주신 분도 많았는데요. 감사 인사드릴 겸 최근에 이제 연장 결제 이벤트도 있었던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결제 대상자로만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두산헬비티를 매수 강조하면서 실제로 당시에 21,000원, 25,000원 매수 강조했고 두산헬비티 뿐만 아니고 APR 61,000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19만원, 21만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4월달에 매수를 강조했던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됐고 실제로 제가 7월 8월 넘어오면서는 두산헬비티를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조선주는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면 실제 이제 두산헬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서 BHI와 두 종목이 이제 대장주 느낌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한 거는요. 결국 이제 조방원 장세였잖아요. 그쵸? 조방원 장세가 지금 이제 어쨌든 23년 초부터 시작된 거라고 전 분석하고 싶어요. 24년, 25년에 걸쳐서 방산주, 조선, 원자력까지 다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오클로, 지베로노바, SMR 이런 주식들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트럼프 이제 당선 전후에서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그 크게 오른 게 내러티브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AI는 결국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쇼티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현실적으로 LNG 그리고 원자력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뭐 석탄 발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쪽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헬비티의 BHI 같이 가스터빈까지 함께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BHI 두산헬비티가 모두 올랐는데 특히 BHI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같이 늘어나면서 수주가 폭증하면서 같이 상승한 게 인상적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BHI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EPS가 2800이니까 PER 기준으로 BHI가 예를 들어 20배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몇 달간 지금 반복해서 조선, 원자력 이런 쪽이 오르면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로 수급이 바뀌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 한 10분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산헬비티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는데 결국 두산헬비티의 주가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경주 에펙 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현실적으로는 조선과 원자력에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해야 되는데 먼저 조선업이 선반영되면서 올라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참고로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5만원과 25,000원 라인에서 멤버십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7,000원에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이렇게 폭등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은 아마 또다시 저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조선주들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헬비티와 BHI 태웅 정도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이 세 종목들은 사실 이제 조정을 마친 다음에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근데 두산RBT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좋고 65,000원 부근에서는 저는 매수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같은 시점이 과거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 상승하는 주도주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횡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두산RBT는 내년 이제 최소 1월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3분기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지만, 저는 이제 냉정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기저효과 가능성인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2030년 이후를 봐야 되는 상황에 그 내러티브가 강해지는, 내러티브로만 올리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실적도 다시 정상화되는 이 시점, 26년 하반기부터 다시 원자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로 이렇게 오른 거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거래 대금이 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체코 수주를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이제 2020 당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한전기술하고 한전KFS까지 해서 같이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오른 이후에 원자력 말고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재생에너지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정도 안 좋으면서 다시 24년에 유럽과 미국이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편입한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25년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원자력이 사실 이제 원자력은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이 5개국이 강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원자력 상황이고, 원자력은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수주가 뜨문뜨문 난다. 뜨문뜨문 한 번씩 폭발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한 6개월간 재미없다가 뜨문뜨문 오르는 게 이게 원자력 주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B2C 관련해서 APR하고, 제가 이제 멤버십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매수를 강조했던 APR,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17만원의 매수를, 19만원의 매수, 그리고 11만원, 제가 11만원, 9만원에 여기서 매수, 그리고 보시면 여기 CVC 캐피탈 돈 들어왔을 때 19만원의 매수, 이때 이제 사라고 해서 7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회원분들이 이런 주식처럼 올라갈 거를 두산RBT를 기대를 하기보다 두산RBT는 원전 수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불가리아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26년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이 방향성을 생각하고 이 원자력 수주 무조건 좋게 보기보다, 이건 이제 기존에 사신 분들만 홀딩하시고 신규로 사는 거는 저는 반대다. 왜냐?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주식이 9만원, 11만원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국에는 거의 모든 좋은 주식은 올라가는데, 이것도 좋은 주식의 하나다. 근데 핵심은 뭐냐? 가장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주식은 저는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반도체하고 증권, 그리고 조선주 일부가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전망을 도와드리면 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왜 미국 진짜 상해 종합 니케이, S&P 500, 유로까지 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대비해서 한국이 강세인데, 저는 역사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주식을 보면서 이 이제 고점은 저는 분명히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 사이에서는 고점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연준의 이런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된 해,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아서번즈, 빌러, 볼커, 그리스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1982년생 또래고 83년 빠른 83인데 2001년 졸업생으로서 그린스펀, 버냉키, 앨런, 그죠? 파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린스펀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그린스펀 세대예요. 그렇죠? 그린스펀 진짜 오래 했네요. 제가 그린스펀을 알 정도니까. 이제 저는 그린스펀 세대인데, 이 그린스펀하고 버냉키 세대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쵸,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이
폭등을 한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보시면은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S&P 500은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시기부터 1년 차까지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벤 버냉키 시대, 제롬 파월의 시대. 그렇죠? S&P 500이 안 좋아요. 근데 코스피는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뭐예요? 오히려 오릅니다. 한 번 조정이 있었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올라요. 특히 보시면은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굉장히 세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단언하건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2300, 2400일 때 여기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못 사면은 여러분들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회원분들 수익 보여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시장이 좋을 때 해야지.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 제대로 못 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잘 버텨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구간을 버텨줘야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면은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SK하이닉스를 자세히 보시면 SK하이닉스를 제가 20만원 이하, TLB는 2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지만 실제 TLB 같은 경우는 16,000원, 18,000원 이 라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까지는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는 제 2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실제 17,000원까지 하락, 마이너스 15%까지 하라고. SK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지난 이제 3월, 4월에 20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십시오 했는데 실제로는 17만원 부근,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5% 정도가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34만원입니다. 지금도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브리핑하면서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하려고 하면 제발 뜯어 말리세요. 지금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7년과 2018년 데이터 사이클과 2025년, 26년 AI 사이클이 비슷한 흐름인데, 특히 당시에 보시면은 17년부터 18년까지 3차례, 4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반면에 25년에 3차례, 2026년 2차례 금리 인하 전망. 그러니까 유동성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AI는 뭐예요? 세기에 걸쳐서, 그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혁신입니다. 그죠? 혁신이에요. 그죠? 혁명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7년, 2018년 데이터 센터 사이클도 굉장히 컸었는데, 현재 AI 사이클은 더 빅 사이클이라는 게 핵심이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HBM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조금씩은 이제 지금은 쇼티지잖아요. 쇼티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다시 생기면서 주가는 저기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폭락 가능성을 조금씩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 끝이야, 삼성전자 이제 탈출해야지, 이런 말 할 때 조금 이제 혼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250조입니다. 삼성전자 495조예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0조 부근이지만 중요한 거는 2027년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50조, 영업이익 50조이기 때문에 같은 50조라면은 당연히 250조의 시가총액인 SK하이닉스가 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500조이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를 저는 좀 좋게 본다.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서 특히 이제 20만원 이하에서도 매수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 들어서 SK하이닉스, 테크윙, 그리고 보시면은 SK하이닉스, 테크윙, 그리고 코미코
코미코 원이 가입했어. 그러니까 테크인, 코미코 원이 가입했어. 이 SK하이닉스 이런 거를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습니다. 계속 매수 강조했어요. 테크인 같은 경우 9월 17일. 그러면 이 8월에서 9월 초 사이에 SK하이닉스, 테크인, 코미코, 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8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테크인도 제가 9월 17일에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원이 가입했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를 강조할 때가 여기 3만원 부분. 이건 분명히 멤버십 회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코미코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8월 달에 계속 매수를 강조했는데 9월 이후까지 보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9월 이후까지 8월 초에 계속 매수를 강조했고 증권주도 같은 경우도 8월 25일, 29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가을 이후까지 보면 SK하이닉스, 코미코, SK하이닉스, 코미코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든 종목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도주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11월, 12월에 퀀트 관점으로 항상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상승률을 누릴 주도주가 무엇이냐?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인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 조선은 무난한 성과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은 팔면 안 돼요. 제가 7월까지 조선주 계속 강조했어요. 지금 신규로 조선을 매수하는 게 좋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신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회원분들만 갖고 계시고 신규는 다른 종목을 멤버십 오셔서 사시는 게 맞고, 저는 증권주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죠. 증권은 이제 어쨌든 이제 저평가 플러스 정책의 영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이제 증권업종은 사실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영업이 예상치 증감액 상하이로 보면 10개 기업 중 1위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 뭐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전 단기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이 역사의 긴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1998년 금리 인하 이후 시작된 하드 인터넷에서 소프트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순간 닷컴 버블의 이익은 대장주 시스코였고, 인터넷 통신 시대가 올 것을 직감한 기업들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기 때문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은 엔비디아와 비슷한 위치였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엔노빈 같은 주식이 조금 더 오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시스코에서 뭐예요? 퀄컴으로 바뀌는 그 수익률의 싸움에서 비슷한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엔노빈하고 팔런티어가 현재 최근에 수익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르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공급과 수요의 뭐 문제로 뭐 왔다 갔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우리나라 이제 정치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탄핵 리스크도 있었고, 그죠? 계엄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면서 24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의 흐름이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았지만 그냥 안 좋았어요. 전체 모든 주식들의 흐름이 24년 어쨌든 11월부터 25년 4월 사이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지금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정책 리스크보다도 정책 모멘텀이 생긴 과정이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엄청 좋고, 금리는 인하돼. 그리고 뭐예요? 결정적인 거는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서 지금 주식이 미국도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 한국을 더 가치평가로 본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PER이 낮으면서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주식은 뭐야?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답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EPS 기준으로 EPS가 53,000이면 PER 기준으로 50만원, 53만원 가야 정상인 주식이 지금 35만원 급등했다고 여기서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다 매도하고 저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하이닉스 비교만 해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2-3배가 높은데 시가총액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스카운트가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관세는 의지가 굉장히 커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하락폭이 컸었죠.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이제 매수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 얘기를 26일에 분명히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냐면은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실제 22년 기준으로 보면 타이완과 사우스 코리아가 없으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쇼크가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기준으로는 8%뿐이 안 돼요. 점유율이. 그래서 뭐 낸드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현재 관점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D램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ASP 상승 기대고,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크게 개선돼도 현재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의 그 독보적인 상황을 아마 그 누구도 아직은 현재 관점으로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 꾸준히 오르는 주식들의 공통점, 강남선비가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제가 11만원부터 9만원 사이에 매수를 강조했었고, CVC 캐피탈에서 유상증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24년 9월 6일에 19만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 주식이 70만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대비하면 7배가 올라가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30% 40%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2의 파마리서치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멤버십에서 62,000원에 매수 강조한 APR 영업이익률이 20% 전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제가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쭉 밀어 올렸어요. SK하이닉스가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당연히 33만원과 31만원 라인까지는 한 번은 올 가능성이 있다. 늘 얘기하지만 어떤 주식이 오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볼 때가 있어요. 마이너스 10% 대회. 그러니까 올라가는 타임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을 한 번씩 만듭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대회의 박스권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장기적으로 몇 달 후에 오를 종목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자 한번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이 쇼티지다,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가 나왔을 때, 특히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때가 23년이었는데, 그쵸? 23년, 24년 이때였는데, 이때 보시면은 15만원 뭐 이때 막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무시했어요, 이 주식을. 그러면 4만원에서 16만원 4배 갔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주식은 다시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저는 23년 6월 1일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코프로 BM과 코스모화 이런 쪽에 포모 현상을 갖고 있을 때, 포모, 이제 나만 못 사면 어떡하지? 이게 포모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인간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선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월 동안 조선주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돈을 번 회원분들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지, 여러분들의 보면 이제 밖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주식을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용돈벌이 수준이지, 그걸로 제가 큰 돈을 버는 경우가 그렇게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묵직하게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든 팔아야 돼요. 그쵸? 근데 그 관점을 이해를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 관점을 이해해요. 제가 그 관점을 강남선비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매경 이코노미, 한경 비즈니스라는 경제 잡지, 그리고 매일경제라는 신문, 한국경제라는 신문,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하루에 30개 이상 보고 간추려서 거기서 또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살만한 주식, 그러니까 이제 HD한국조선은 계속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 39만원과 37만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39만원처럼 귀신처럼 지지를 합니다. 귀신처럼. 그쵸? 귀신이란 표현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귀신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귀신처럼 정확히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맞을까? 강남선비가 여기서도 32만원을 사라고 했습니다. 강남선비가 여기서 19만원, 21만원에서
다른 주식 보지 말고 HD 한국조선해양만. 제가 다른 주식 보지 말고 HD 현대중공업만 사라고 한 게 24년 10월 7일이었고 25년부터는 뭐예요? HD 한국조선인가 HD 현대마린인지 HD 현대마린인지 아직도 팔지 말라고 해요. 목표가가 아직 다 안 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오른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다 올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쇼티지라는 건요, 오래 갑니다. 지금 반도체 쇼티지라는 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업황 회전이 조금 빨라졌어요.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17년과 2018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사이클로만 보더라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최종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보시면은, 최종 바닥에서 고점까지 30개월 정도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시, 뭐예요? 다시 뭐예요? 30개월 올랐다가, 그쵸? 9개월, 15개월 정도 쉽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30개월 올랐다가 15개월 쉬는 게 이제 패턴이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20개월 가까이 올랐다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2개월 정도 쉬어요. 그쵸? 거의 1년 가까이 반도체가 쉬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또 빨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 오르는 시점부터. 지금 이제 겨우 6개월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까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18개월 이렇게 오릅니다. 지금 그죠? 자, 18개월 올라요. 18개월 올랐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30개월 올랐습니다. 그죠? 이 2020년은 이제 유동성 장세니까 그 업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업황한 거, AI 업황.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총 30개월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전체로 다 합치면은 이제 뭐 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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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여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호황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 같은 종목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계속 올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EPS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9조인데, 10조인데, 시가총액은, 그쵸, 12조입니다. 효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조.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조인데 12조. 그리고 EPS 기준 75,000원이면 당연히, 그죠? 한 70만원 가야 정상일 수 있는데, 130만원까지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EPS 기준으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이런 게 지금, 쇼티지가 돌면서, 기본 PER이 20배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PER 여태까지 SK하이닉스는 PBR, PER이 항상 늘 저평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 정책,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조금 이제 사라진다 하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동급으로만 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영업이익과 매출이 뭐 2배, 3배 나니까 그 차이의 괴리가 없어진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그쵸? 원래 50만원 목표 정도 봐야 되는데 뭐 그 이상 60만원, 70만원까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사실 이제 저는 무난하게 1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늘 얘기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 지금 미국 주식, 여태까지 미국 주식이 좋았으니까 미국 주식도 가야지 하시는 분들, 가자, 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한데 미국 주식 인플레가, 이제 있을 때, 인플레 반등에서는 장기 횡보였습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1985년까지 거의 20년간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 20년간 횡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시장이 좋고 또 이제 폭락이 미국이 만약 나온다면 미국은 가뜩이나 오른 것도 없는데 또 폭락 나오면 그게 이제 횡보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통계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이 있겠지만 매번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1970년대가 1998년 이때가 1988년에 있었고 그리고 2008년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그쵸 당시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죠?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조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결국 AI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는 반도체와 전력기기인데 특히 HBM과 이제 D램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무리 뭐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 1등,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등인가요? 아무튼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개 기업이 없으면은 반도체는 쇼크가 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를 뭐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하면 SK하이닉스는 가격 올리면 되는 가격 정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 정가는 결국에는 뭐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가 아무리 관세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선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SK하이닉스 없으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HBM 쇼크 옵니다. 공급 쇼크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관세를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를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무식하게 막 뭐 한국 그 근로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범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 안 가죠. 제가 아는 이제 세 자릿수 부자들, 그러니까 이제 100억대 이상 있으신 부자들이 보시면은 미국 이민을 안 가려고 해요. 싱가포르 아니면 UAE라는 데를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왜 가려고 해요? 미국은 총기 소지도 있고, 자꾸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굳이 내가 인종차별까지 당하면서 미국 가서 뭐 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주식 그렇잖아요. 미국은 싱가포르 같은데 미국 주식이 세금이 없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하는데 세금이 20%, 22%인가요? 25%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돈도 적게 버는데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차라리 한국 주식 사서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회원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우리 회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한테 한우 선물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연장 결제, 재연장 결제, 장기 결제 이벤트를 또 진행 중이니까 멤버십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로 울리는 호황기가 도래했고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확대된 공급 능력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자동차, 가전제품, PC 등이 보급이 빨라졌다. 기술 발전은 1960년대 버블이 이어졌고 결국 1960년대 말 버블 붕괴로 마무리되는데 황금시대의 종말을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학자 월러스 피터스는 이 시기의 경기 둔화를 소리 없는 공황이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등장. 자, 1950년대 황금기였는데 1960년대 버블로 다시 이어졌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등장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세 쇼크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둘 중에 하나 나올까 내년 하반기 때는 좀 위기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감이 미국의 문제인 거지, 그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이제 나비 효과처럼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선택할 수밖에 없고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미국 주식은 재미가 없고 미국 주식이 재미가 없는 순간에 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계속 유동적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뻔히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익을 높이려면은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쫓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더 좋은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식 자꾸 거기서 고평가되어 있는 상에 이게 더 간다. 미국인도 아니면서 미국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회의적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항상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안 좋았다 해도 냉정히 말씀드리면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강남선비가 사라고 했던 종목들 뭐 보면 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 전후에서 저는 명절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매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또 한 박자 늦을 거예요. 좀 늦으신 분들은.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보시면은 포모가 인덱스가 높은 순간이 최고점입니다. 근데 2021년 그리고 2023년 여름, 이때가 2021년 봄하고 2023년 여름이 포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포가 약간 겹치는 이 순간.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매도를 빨리 하고 매수는 안 해. 그쵸?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오늘 저희 회원분들 분위기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270만원 네이버, 삼성중공업, 테크인까지 또 보시면 한 300만원 가까이 보셨고, HD한국조 손해양 400만원, 네이버 오리엔탈 전공 포함해서 110만원. 많은 분들이 네이버 그리고 뭐 한국 PIM 이런 종목들 수익이 나셨는데, 한국 PIM 16% 여유 자금이 없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고 내일과 모레 다시 진입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 전에 이렇게 매수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네이버 12% 수익 축하드리고요. 4,80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한 달 동안 4,800만원 보시면은 일주일간 600만원, 38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한국 PIM, 산일전기 100만원, 8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한국 PIM, BHI 90만원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강남 선배님 함께 코미코 3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SK하이닉스 59만원,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두산일비티,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선주 말씀하셔서 삼성중공업 매수해서 수익입니다. 86만원, 심택, 한택 이렇게 8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동성화인텍하고 테크잉 또 78만원, 88만원, 한국 PIM 340만원, 한국 PIM 35만원, 동성화인텍 22만원, 키움증권 9만원, 3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32만원, 산일전기, BHI, 세트레가의 HPSP, 한국 PIM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 PIM으로 많은 분들 수익 거두셨는데요. 113만원, 그리고 14%, 코미코 44만원, SK하이닉스, 코미코도 많은 수익 거두셨네요. 한국 PIM 370만원, 키움증권 465만원 축하드립니다. 키움증권, BHI, PSK홀딩스 100만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코미코 44만원, 삼성전자 76만원, 120만원, 코스맥스, 세트레가이,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민주주 코미코, ICTK 21%, 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민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인 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코스맥스, 그쵸, 7%, 심택, 오리엔탈 전공, HD한국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까지 48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PSP까지 18만 7천원.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SK하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TL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